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주제. 이거 겁나 중요하죠. 이게 겁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감정평가론 수익환원법이라는 부분을 논할 때도 이 개념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학개론 공부를 독학을 할 때 이걸 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딱 보니까 뭐 대충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뒤지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거의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뒤에 가서 약간 응용하는 문제들 구성할 때 이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이라는 개념이 거의 자유자재로 구성이 안 되면은 뒤에서 막상 자 수익률이라든가 승수법 이런 거 계산할 때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거의 구구단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도 1년에 최소 한 문제가 구성이 될 뿐더러 그 다음에 투자론, 감정평가론 등등등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다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어떤 생각을 하면 저부터 그랬었는데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약간 계산 문제 이런 것들 공식 문제 나올 때 이게 세팅이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산수가 안 돼가지고 자, 계산을 못하는 쪽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기초가 되는 개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의 수익에 관한 부분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할 때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성질, 닳지 않는 성질.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업이라는 것도 발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가죠. 그래서 소위 영업이득 또는 이제 자본이득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영업이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개념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업이득.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게 가유, 순전, 후라고 해서 5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계에 따른 분류인데요. 제일 먼저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주택 사업을 합니다. 자, 방이 10개예요. 그러면 100% 자 365일 내내 무조건 다 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실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 세입자는 들어왔는데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것은 입실은 했지만은 세를 내지 않는 경우. 또 이때 오버해가지고 보증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보증금 없이 들어온 걸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학교는 대단히 기계적, 도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창의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복덕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은요, 대단히 단순한 거 한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시라고요,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 들어온 돈인데 가끔씩은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했는데 주차장 운영 수입이 있다든가 또는 자판기를 운영을 하는데 자판기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영업 외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요,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걸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효 총소득의 의미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등을 해감에 있어서는 무조건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영업경비는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가 유지관리비라는 거.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될 텐데, 뭐 청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바로
이걸 유지 관리비. 자, 건물 갖고 있다고 치면 이제 보일러 같은 거 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죠. 맨날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용을 유지 관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 각종 요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요금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산세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유지 관리비의 유라고 하는 거, 요금의 요라고 하는 거, 재산세, 뭐제 이렇게 가지고 유요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다 그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야. 이해하고 암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유요제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지 관리비, 각종 요금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 유요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업 경비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 다시요. 유효 총소득을 통해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게 유효제 혹은 영업 경비라고 하는. 그럼 이제 영업 경비를 유효 총소득에서 빼게 되면은 이게 순영업소득 통장에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금융 위험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다고요? 이자, 원금, 상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토해내야 되는 돈, 자, 원리금 상환에 이걸 이름하여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일정이 29회 때 답이 됐어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나 이자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유치찬란한 것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주로 뒤에서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상환 저당할 때 원금도 일부 상환하고요. 이자도 상환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세전현금 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한 이익이 있다고 쳤을 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소득세라고 하는 거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세전현금 수지에서 빼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세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해보면 대충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직접 물어보면 거의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에서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거,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그리고 나서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물론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세전 현금 수지 대신에 세전 현금 흐름이라든가 세후 현금 수지 대신에 세후 현금 흐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끝났어요.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뿐더러 뒤에서 승수법, 수익률법을 따져 물을 때도 겁나 중요해요. 한 번만 더 보고 다음 주제 같이 묶어서 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 근데 공실이라든가 불량부채 충당금 빼야 되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실제 통장에 입금액으로 잡힌 금액 이걸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효 총소득에서요. 영업 경비 필수적으로 임대주택 사업할 때 나가야 될 돈 유요제라고 하는 거 바로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각종 요금이 있고요. 재산세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묶어서 영업 경비라 부르고 요걸 빼게 되면은 이게 순영업소득 통장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죠. 한편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경우 은행이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지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이게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세전현금 수지에서 자, 영업소득세 제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세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유, 순전, 후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운영 과정에서 얻는 이익 말고요,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익, 이걸 우리가 순전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운영 과정에서 얻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럼 팔아서 얻게 되는 금액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세전 지분 복귀액,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후. 그럼 이제 순매도액이라는 것은 자, 팔았던 금액, 거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 매도 경비. 아까 자, 순영업 유유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영업 경비라고 불렀었고요. 팔아가지고요, 파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가야 될 돈, 뭐 중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매도 경비에서 순매도에서 매도 경비를 빼게, 다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 순매도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이 순매도액에서 그 다음에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요,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매매 비용이라는 것은 자, 매도인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 비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매매 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등기를 넘겨받는 비용, 이건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등기를 넘겨받는 건 뭐라고요? 매수인 몫이니까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한편 자, 매도인은 기존 건물권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 갚아줘야 되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물론 이제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그거도가 다 계산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등기 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요, 순매도액에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매도 경비를 빼서 순매도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대출 받았다면 이거 갚아야 됩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거 갚아야 될 돈 은행에 한번 갚았습니다. 그럼 이제 딱 떨어지는 남는 금액이 있겠죠. 거기에서 바로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게 세후 지분 복격에서 얘는 순전후에서 순매도액이라는 거,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는 금액. 두 번째 세전 지분 복귀에 해서 이 순매도액에서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것을 가리켜서 세전 지분 복귀에, 이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요, 영업소자 자본이득세를 빼게 되면은 이걸 뭐라 부른다? 바로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순전후라고는 지분 복귀액이 2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문제는 뭐 30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뭘 가지고 바로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거, 요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부분 문제의 답은요, 자, 유효총소득이나 영업소득, 요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유 순전후, 순전후. 바로 지문부터 문제부터 볼까요? 교재 13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24회 때 나왔던 부분, 자, 24회 때는 아마 선생의 나라를 구하시는 분이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역시 차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건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넘어가서 거기 이제 공실 빼고요. 거기서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 유효 총소득에서요,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에서 바로 영업소득세를 제하게 되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24회 때 시험 봤던 분 중에서요. 한번 찾아보게 되면 분명히 전생에 나라고 한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유치찬란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24회 때 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걸 문제를 내는데 하여튼 이 정도. 자, 이제 하나하나 가능 총소득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비교 한번 해볼까요?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 총소득은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는 게 가능 총소득. 이건 쉬운 거고요. 유효 총소득에다가 영업 외 수입을 빼고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한번 더. 지금 유효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럼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순영업소득이란 영업 경비를 더해도 더타 이것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줄 때는 대놓고 그냥 순영업소득 이렇게 주고 유효 총소득 얼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순영업소득하고요, 영업 경비를 주면서 알아서 유효 총소득 구해보시오라든가. 제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더 어려웠던 문제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뺀 금액, 이걸 세 글자로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실제 들어온 임대료 수입에다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한 번만 더. 자, 지금 이제 유효 총소득에서요. 자, 지금 영업 경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 자,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제라고 하는 영업 경비를 빼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테고요. 사실은 세전 현금 수지에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도 뭐가 된다? 바로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래서 업어치고 매치고가 돼야 돼.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 영업 경비는 유효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도 뭐가 된다? 세전야자,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세전현금수지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 그러면 이제 얘는 세전현금수지는 세후현금수지에다 뭐를? 영업소득세를 더한 금액. 요렇게도 그림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는 이 순영업소득하고 유효총소득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지 실제 문제는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또는 세전현금수지에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금액.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혹은 세후현금수지에다 영업소득세를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세전현금 흐름 또는 세전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까다롭다고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 가서 쓱 하면 책 보시잖아요. 다 알아. 근데 조금만 지문을 구성하면 또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가유순전후라는 개념. 해서 이제 교재 가지고 138페이지부터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효총소득 관련해서 나와 있죠. 지문 1번 하나밖에 없네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의 불량부채 충당금을 불량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에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순영업소득 관련한 지문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거 쉽네요. 자, 2번 지문 답이 됐네요.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영업경비는 유효재가 포함된다. 근데 이번 지문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 등등 이미 틀렸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3번 질문 영업경비에는 부동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서 광고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해서 옳은 표현. 주로 이제 논의했던 게 유효재라고 해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이제 수선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테고요. 뭐 광고비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영업경비의 한 범주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거기 전기세. 이 새끼들은 겁나 무식한 놈입니다. 전기는 요금이지 세가 아닙니다. 전기는 요금이지 세가 아니에요. 아예 문제를 개떡처럼 낸다고 무식한 놈들이. 그래서 전기는 요금입니다. 세 아니에요? 세금이 뭐예요? 세금이 뭔지 아세요? 세금은 그냥 삥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 내면 어떻게 돼요? 많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세금과 요금은 전혀 틀리다고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뭐 표창장 하나 주는 걸 별개의 문제로 하고 최소한 세금 냈으니까 뭘 해주겠다 이런 건 없다고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금은 뭐라고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전기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금을 내면은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전기는 요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책들, 대학 교수들이 써놓은 책들도 이 요금과 세금 자체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보통 이제 세법생들이 피를 토하는 파트가 여기야. 무슨 전기가 세금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틀렸죠? 자, 우리가 이제 가능총소득에서 자, 바로 공실, 불량부채충당금. 이게 불량부채충당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해서 가능총소득에서 불량부채충당금 등을 빼고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다. 유효총소득이지 순영업소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5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을 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옳은 편이죠.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효총소득에서 유효재라고 해서 영업경비 빼게 됩니다. 즉 재산세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지 바로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순영업소득 관련해서 지금 8년 사이 2번 지문 형태로만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거의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한번 가볼까요? 27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은 이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 자, 요즘의 출제 트렌드가 이런 식이에요. 전에는 뒤에 문제 한두 개 볼 텐데 더럽게 길게 가요 순서를 다 계산하게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다가 썩 좋은 문제 아닙니다. 왜? 1분 안에 풀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문제 더럽게 내다가 요즘에는 자, 그냥 가능총소득 구할 수 있는지 또는 영업경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당 임대료가 연 5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호수가 얼마? 60%. 그러면 가능총소득 얼마입니까?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가능총소득 얼마?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경비를 계산해 봐야 되죠. 가능총소득이 지금 3억이 나왔어요. 공실 10% 빼게 되면은 다른 데이터 없으니까 유효총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유효총소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를 구해봐야 되는데 영업경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 유효총소득 2억 7천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2억 1천만 원. 그러면 영업경비는 얼마?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영업경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은 얼마? 3억이 되게 될 것이고 영업경비는 얼마?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 이게 이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의 비율. 그게 되면 얼마? 20%인가요? 그래서 3억 분의 6천만 원 20%.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처음부터 가십시다. 지금요,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가 나왔어요?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실만 주어져 있어요. 공실. 해서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은 빠져 있어요.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업외 수입 없으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3억인데 공실을 지금 아까 3천만 원을 주고 있는 거죠. 가능 총소득의 10%니까 3천만 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 7천이 되게 됩니다. 2억 7천이 되는데 영업 경비를 지금 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영업 경비가 안 나와 있고 뭐만 나와 있어? 순 영업소득. 그래서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 2억 7천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6천만 원을 빼야지 2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얼마? 3억이고 영업 경비는 얼마? 6천만 원. 그래서 3억 분의 6천은요 2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게 요즘에 새롭게 내는 출제 트렌드예요. 결국 물어볼 거 다 물어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꼭 기억하실 게 불량부채 충당금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요. 영업 외수입 어디 있나 찾지 마시라고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회 때 문제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면 먼저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죠. 가능 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 공실이라고 하는 거. 불량부채 충당금 빼야 되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자, 지금 가능 총소득에서 뭘 뺀다고요?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게 되면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실제 들어온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에서 지금 뭘 빼야 되죠? 더할 게 영업 외 수입 더해야 되죠? 영업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다.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임대료 수입하고요. 영업외 수입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만 얻었다. 소위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 이게 25회 때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 영업소득세는 언제 필요하죠?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된다? 영업소득세. 이자 상환액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 군데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 이 두 개를 부채 서비스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자 상환액은 언제 필요하다?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는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영업 경비는 어디서 필요하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 이자 상환액도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할 게 가유순전호. 다시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 금액 가능 총소득. 여기에서 자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유효 총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 총소득에서요. 지금 자 다시 아까 영업 외 수입이었고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게 되면 어떻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수 있어야만 이딴 식의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반복하세요. 나머지는요 하다 보면은 공식 몇 개 외워서 쇼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개판됩니다. 마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손이 안 움직여져요. 이게 자유자재 구사가 돼야 된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핵심 지문을 보게 되면은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이 갚아야 될 돈, 원금, 이자, 상환액 합친 것을 부채 서비스액. 자, 2번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영업소득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틀렸죠? 부채 서비스를 뺀 거지 더한 것이 아니지요. 해서 앞쪽은 별 필요 없고요. 세전 현금 흐름은 자 순영업소득에서 뭘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 뭐 이런 걸 뺀 금액을 가산한 금액 더한 금액 이딴 식으로 구성을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세 번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자 상환액 플러스 원금 상환액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만약에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기의 자본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은 다 같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지문도 응용해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부채 서비스액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본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이 같아질 수 있다. 이 정도 보셨고요. 넘어가서 14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 하나.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으로 봐야겠고요. 자, 거기 관련 기출문제 지금 회차를 보니까 23, 25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연습 삼아 하긴 할 텐데요.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였어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요 두 개, 23, 25회 때 나왔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손이 아플 정도로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자, 1번 유효 총소득부터 나와 있네요. 그럼 주어진 데이터 가능 총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호당 임대료 600만 원, 그리고 40호인가요? 그러면 이제 2억 4천이라는 게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이 되게 돼. 2억 4천이 어떻다? 가능 총소득.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볼 것이 공실이라고 하는 거 있네요. 영업 외 수입 있나요? 영업 외 수입은 없습니다. 공실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10% 가능 총소득의 10%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2억 4천에서 얼마? 2,400을 빼게 되면은 2억 1,600이라고 하는 거, 2억 1,6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유효 총소득 2억 1,600에서 옳게 뽑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줘야 되죠.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요, 영업 경비가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운영 비용. 나머지는 없네요. 그래서 2억 1,600에서 1,600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은 얼마? 2억이라는 금액이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뭐라고 한다? 원리금 상환액. 9천만 원인가요? 원리금 상환액이 9천만 원. 그러면 이제 빼게 되면은 이게 9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나요? 해서 순영업소득 2억이었고 세전 현금 수지 1억 1천.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요걸 이제 어렵게 구성을 했는데 영업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잘 안 물어봐요. 23, 25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는 파트가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 두 개를 빼게 되면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영업소득세. 조금 좀 비워두셔야 돼. 요건 비워두셔야 돼. 순영업소득이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 2억이라는 금액이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가상각액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융자 이자라는 금액 나와 있죠.
2천 해서 합이 얼마? 3천 빼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과세 표준. 1억 7천이 과세 표준이고요. 세율이라는 게 30%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100만 원인가요? 자, 1억 7천 곱하기 0.3 하게 되면 얼마? 5,10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을 뽑아놨고요. 만약에 영업소득세 5,100을 구해냈다라고 치면은 1억 1천에서 5,100을 빼게 되면은 5억 9천이 되나요? 5억 9천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따라오다가 어디에서 한번 좌절하고만은 영업소득세 파트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옛날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되게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옛날에 그런 설익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 문제입니다. 지금은 근데 의미가 없는데 학개론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는 이런 식의 문제는 답이 거의 다 4번으로 뽑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만 28인가 29에 떴던 분이 학개론 문제를 자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 어려운 문제는 답이 4번이고요. 쉬운 문제는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말짱 꽉 나버렸어. 뭐가 있냐면 그 양반은 산수 자체가 공포인 거야. 그래서 모든 계산 문제가 다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답을 다 4번 찍었는데 그의 답은 다 2번이었어. 내가 미친놈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걸 갖고 그 50조 한참 넘으신 분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냥 계산 문제 어려우면 다 4번이라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성질 같아서 했고 다 쉬웠잖아. 그거 조금만 공식 외우면 그거 20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라고 다 해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시간 많이 잡아먹으라고 답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는데 그냥 올해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모든 자기가 모르면 다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떨어지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계산문제 답 4번 찍었다가 와서 막 개 짜증을 내. 계산 문제 답이 4번이라며. 아니, 어려운 문제가 답이 4번. 그래, 그 형님이, 아니, 나한테 다 어려웠어. 그래서 나 4번 찍었어. 그래, 다 작살났어. 그래서 알아서 찍어야지, 알아서. 하여튼 별일이 다 있으니 살다. 자, 그거 치고.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세후 현금 수지는 나와 있죠. 자, 사실은 이거 할 시간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더 해줘야 돼. 가유 순전후라는 공식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가능 총소득은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게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 여기서 공실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유효 총소득.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제로 대표되는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영업 경비라 부릅니다. 이걸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에서 바로 영업소득세 빼게 되면 이게 세후 현금 수지. 그리고 한번 봤던 것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즉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거기다가 이게 과세표준 나왔을 때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영업소득세. 이게 자신 없으면 버벅이면은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구조, 가, 유, 순전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니까 가능 총소득 4,800 주어져 있습니다. 4,800 주어져 있고요. 공실이라고 하는 게 미리 가능 총소득의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0만 원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은 4,560만 원이라는 게 유효 총소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야 되죠? 영업 경비 빼야 되죠. 영업 경비는 유요제 이런 게 유지 관리비, 요금, 그다음에 재산세 등이 포함이 됐었죠. 거기 보니까 영업 경비 아예 다이렉트로 나와 있습니다. 240만 원. 그러면 240을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라는 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구했으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죠. 원금과 이자의 합산에 해서 보니까 원금 상환에 200, 이자 상환에
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빼게 되면 바로 내 세전 현금 수준은 3,320이 되게 된다. 3,320이 구해졌으면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순영업소득 얼마 4,320에서 뭘 빼야 돼? 자, 감가상각액 이자 지급분 해서 감가상각 200 이자 지급분 800 1000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결과적으로 얼마? 3,320이라고 하는 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다 세율 얼마를 주어져 있나요? 보니까 세율이 지금 20%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664만 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영업소득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320에서 664를 빼게 되면 2,656만 원인가요? 요렇게 계산. 이런 게 이제 해설을 읽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요즘에 내지 않는 문제 패턴. 그리고 오히려 아까 27회 때 가능 총소득이 된 영업 경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오히려 더 요즘에 트렌드하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유 순전을 보셨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또 이건 좀 어렵죠. 순매도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서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순매도액이 된다. 자, 이렇게 순매도액이 나오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기 위해서 미상환 저당 잔금, 매도인이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이걸 미상환 저당 잔금 해서 세전 지분 복귀액 계산되게 되면 자본이득세, 소위 양도소득세 등을 빼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해서 순, 전, 후 이런 순서고요. 해서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핵심 지문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 대금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해서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금액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세전 지분 복귀액.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이제 29회 때 어렵게 나왔어요. 29회 때. 자, 이 문제랑 같은 것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유효총수도 구할 때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에 2번 문제 139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 총수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뭐냐 이 문제를 26회 때 구성했고요. 지금 29회 때는 이 문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뭐냐라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세전 지분 복귀액인가요? 해서 세전 지분 복귀액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먼저 사안이 이게 두 개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먼저 유효총소득 구해야 되고요.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능총소득이 나와야 되죠. 가능총소득에서요 공실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 거기 보니까 기타 소득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요?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 넘어갈 때 필요한 게 뭐가 된다? 기타 소득. 여기서는 영업 외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이퀄 뭐가 된다? 영업 외 수입. 얘는 뭐 할 때? 자, 지금 유효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유효총소득에서 유효재 3개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저기서 남아있는 게 뭐야? 재산세 하나 남아있나요? 해서 결과적으로 기타 소득과 재산세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한편 세전 지분 복귀액은요. 자, 매도 가격에서 먼저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이라는 표현 쓰고 있네요. 매도 비용 빼게 되면 어떻다? 이게 순매도액. 순매도액이 재산이 됐을 때 미상환 저당 잔금까지 알아야지 뭘 구해낼 수 있다. 바로 세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함에 있어서는 매도 비용과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항목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다 써주지 않는다고요. 꼭 싸가지 없이 공실도 써주고 골고루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들어가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갔다 투자 분석 기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